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채권 집행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한 주는 강의는 없고 그 다음 주에 기말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채권 취소, 다음 주는 채권 집행, 그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에 기말 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문제를 10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청구 취지와 그 근거를 또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쓰라고 하는 것만 이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근거를 기재하시오라고 하면 청구 취지를 쓰고 또 근거를 쓰면 되고요. 근거를 쓰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청구 취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당 10점을 기준으로 이제 해서 10문제를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 문제가 어떤 거는 좀 간단한 경우에는 조금 한 7점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는 뭐 13점 이렇게 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문제당 1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근거를 이제 쓰는 문제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하고 근거 이걸 10점 기준으로 하면은 청구 취지는 한 6점, 근거는 한 4점 정도인데요. 이제 청구 취지를 이제 맞추면서 이제 근거를 틀리거나 청구 취지를 틀리면서 근거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분은 되어 있지만 뭐 결국은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고 근거를 이제 쓸 때는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그 좋은 모범 답안은 여러분이 교재 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답을 보면은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이제 청구 취지와 근거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제게 메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의 범위는 매매부터 채권자 취소까지 범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중에 했던 집행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거를 이렇게 출제,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내는 그 문제로 출제는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떤 집행과 관련된 그 논점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아주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청구 취지 사례는 그러니까 매매부터 채권자 취소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채권자 대위권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와 채권자 대위는 둘 다 책임 재산의 보존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소송법적인 이제 어떤 쟁점도 많은 그런 거라서 두 개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두 제도의 이제 어떤 차이점을 또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판례는요. 자, 이제 A가 B에 대한 이제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자, B가 C하고 한 요 법률행위를 이제 취소 이제 한다 이거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C가요. 요 피보존 채권이 시효 완성됐다라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원래 이제 시효 항변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B는 이제 당연히
직접적인 이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제 B가 시효 항변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 C가 그러한 시효 항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시효 소멸됐다 이제 판단하지 않고 요 채권이 이제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B하고 C하고 한 법률행위가 이제 취소가 돼서 C는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요 어떤 부동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 완성이 됐다, 이게 시효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피부던 채권이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이제 이제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C는 이거를 뺏길 뻔했다가 이제 안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효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요, 만약에 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익을 상실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면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대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채권자 대위에 있어서는요, 그거를 이제 그 2번 판례가 이제 그런 건데요. A가 이제 B에 대한 이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이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대위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A가 B에게 요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 C가 요 채권이 뭐 시효 완성됐다, 변제됐다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이 시효 완성됐다라는 거는 C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은 요 B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요, 제3채무자인 요 C가 요 시효 그러니까 요 채권 피부존 채권에 대한 시효 항변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에 대한 약간 예외적인 판례가 이제 3번 판례인데요.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의 이제 양수금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또 1억 원의 이제 부당이득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가요, C에 대해서 대위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대위 소송, 요 부당이득에 대한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A가 B에 대해서 또 양수금 피보전 채권에 대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양수금 소송에서 B가요, 요 채권, 요 양수금 채권이 시효 소멸됐다. 이렇게 시효 항변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B는 이제 당연히 그 시효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사람이니까 그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C가 요 대위 소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 양수금 채권은 시효 소멸이 됐다 이거야. 따라서 피보전 채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적법한 소송이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당사자 적격이 있잖아요. A가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대위 소송에서 이제 그런 항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이게 현출이 돼 있다면은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피보전 채권에 대한 소송까지 같이 제기가 돼서 거기에서 요 B가 정당하게 시효 항변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요 양수금 채권이 시효 완성되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 완성이 됐으면 이건 부적법 각하 이렇게 판단을 해라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대위 소송에서는 요거 시효 완성됐다라는 항변을 이제 요 C는 할 수 없는데 요 경우는 이제 A가 B에 대한 양수금 소송에서 B가 직접 그런 항변을 한 것이고 대위 소송에서 그게 이제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효 완성됐는지 피부전 채권이 시효 완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판례인데요. 이렇게
A가 B에 대해서 1억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제 B하고 C하고 어떤 이제 법률 행위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D도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B, C의 요 법률 행위를 이제 뭐 A가 채권자 취소권에 기해서 이제 취소를 하고, 또 D가 자기의 채권에 기해서 요 사회 행위를 취소하고 할 때 A는요 자기의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D도 자기의 채권에 기해서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채권자별로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A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D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게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하고는 다르죠.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이렇게 대위 소송을 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또 요거에 대한 대위 소송을 또 하면 그거는 같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 소송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A가 이제 C를 상대로 이게 이제 어떤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C가 B에게 이제 반환해야 되는 이제 가액이 1억이었다라고 해서 A가 C에 대한 이제 1억 승소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D가 C를 상대로 다시 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C가 이미 이거를 이제 회복을 해줬다 이거야. A에게 이 판결에 의해서 A에게 1억 원을 회복을 해준 상태다라고 하면 D가 요 소송을 하는 건 권리 보이기 없어서 각하가 되지만요. 그게 아니고 요 승소 판결만 받은 것이지 아직 회복을 마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그대로 1억 승소 판결을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이제 그러면 A도 1억, D도 1억, 그러면 C는 2억 원을 갚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C는 그냥 자기가 반환할 게 1억이면 1억만 반환을 하면 돼요. 만약에 A에게 1억 원을 반환했다라고 하면 D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청구에 올 때 청구 이의 소송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공탁을 통해서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불확지 공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판결은 이렇게 다 승소 이렇게 이제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승소 판결이 나고 다시 이제 D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A가 C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D가 C에게 또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야. 이거는 중복 소송은 아니다 이거야. 그럼 소송 판결은 어떻게 내려야 되냐? 똑같이 1억 승소, 1억 승소. 그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A와 D가 아예 C에게 공동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이 이제 공동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 1억, D 1억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C가 반환할 게 1억이라고 해서 5천, 5천 이렇게 안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환할 범위 내에서 피부전 채권액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이게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법리를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한 잘못된 이제 막 모범 판결들이 많았어요. 시중에 나온 책 중에요. 그래서 4번 판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각 채권자별로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채권자가 해도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고요. 승소 판결만 있고 아직 회복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권리 보이기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소송 계속 중에 이제 이런 다른 소송이 또 들어온다, 중복 제소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 내에서 피부전 채권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지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은요, 채권자 대의 소송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A가 B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D가 또 요거에 대한 대의 소송을 또 했다. 그러면 A의 대의 소송도 소송물이 이거고요. D의 대의 소송도 소송물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라는 게 5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제 6번 판례는 이겁니다. A가요, B에 대한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이렇게 C에게 어떤 이제 법률행위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A가 C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전 권리는 이제 1번, 요 1번 채권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소송에서 A가 이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어요. 그러자 A가요,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 요 다른 채권을 가지고 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겁니다. 피보전 권리는 이제 2번입니다. 자, 요 두 소송은요, 소송물이 어떨까요? 요 두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도 같죠? 채권자도 같고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행위도 같습니다. 다른 거는 피보전 채권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요 피보전 채권은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어떤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2번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요, 이게 소송물이 같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A가 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를 바꿔서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판력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은 이제 모순 금지설이니까요. A 청구 기각이잖아요. 이것도 A 청구 기각을 그냥 모순 없이 그렇게 판결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03년 5월 27일 2001 다 13532 판결이 있는데 이제 비슷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A가 이제 B에 대한 이제 구상금 어떤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B하고 C의 요 증여에 대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A가 C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피보전 채권은 이제 1번 구상금 채권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변제 공탁을 합니다. 변제 공탁을 해서 요 구상금 채권이 이제 소멸이 됐어요. 그러자 요 채권이 이제 각하가 되게 생겼잖아요. 이제 요 채권이 이제 없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그 피보전 채권을 또 두 번째 다른 이제 구상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전 채권을 2번 구상금 채권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C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렇게 요거를 이제 A가 구상금 채권을 1번에서 2번으로 바꾼 것은 어떤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의 변경은 구소치하 신소제기잖아요. 근데 요 2번 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신소제기가 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송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공격 방어 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소제기 시에 제척 기간을 준수했다면은 이거를 구상금 채권 2번 구상금 채권을 추가하는 것은 제척 기간과 무관하다, 적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갖고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행위가 같다면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보전 채권 이거는
어떤 공격 방어법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인데요. 자, 7번 판례는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부분에서 이미 이제 공부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갑이 을에 대한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을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이 병에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죠. 요 채권을 이제 대위 행사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거다. 근데 시효 중단을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다.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인 정이 요 병을 상대로 이제 또 그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이 됐는데 피보존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패소 취지의 어떤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무가 다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거예요. 무가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이제 또 제기를 했다. 그래서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요 판례는 이렇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됐어요. 각하가 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정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초 소 제기 시, 갑이 소를 제기했을 시점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패소 취지에 조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6개월 이내에 무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최초 갑이 소 제기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은 지금도 이제 유효할지는 조금은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 제기를 했다가 각하기가 취하가 된 거는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고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항상 최초의 최고 시의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고를 했을 때 소급해서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을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면은 시효가 소멸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게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면은 요때부터 6개월 내에 6개월을 소급했을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면은 이거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소멸시효 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A가 이제 이렇게 B에 대해서 이제 1억 원 채권이 있고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이 있는데, A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요거를 행사하잖아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대위에 행사하는데, 이거를 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는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위 소송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당연히 소송에 기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소송을요, B가 C에게 먼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B에게 맡겨야 됩니다. B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상의 행위, 이거를 상소를 할 것인지, 뭐 증인 신청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할 것인지, 그거는 B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지 개개의 소송 행위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여기에다 맡겨야 된다. 여기 소를 제기한 이상에는요. 그래서 상소하는 거, 이거 혼자 그것만 대위 행사하는 것 안 된다. 이게 재심도 마찬가지라는 게 8번입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도 B가 결정할 일이지 A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게 8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를 보면은 민법 405조 2항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자, 한번 거기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금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그 채권을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요, 채권자의 대위 행사가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자가 대위 행사를 하니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그런 처분 행위를 가지고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 사례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A가 B에 대한 이제 어떤 1억 원의 뭐 채권이 있다 이거요. 근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자, 이거를 A가 C에게 이제 대위 소송을 이제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리고 B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요 B가 매매대금을 미지급합니다. 매매대금을 미지급해서 C가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A가 더 이상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거를 과연 처분행위,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B가 어떤 적극적인 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 못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C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자기의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이런 그 피압류 채권이 압류 가압류가 돼도 기본적 법률 관계에 대한 뭐 해제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과도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B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C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대위 소송에서 이전 등기하라고 했을 때 C가 이거 해제됐다 이거 해제돼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게 9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자 제기한다 이거예요. 채무자가 그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일단 권리 행사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권리 행사를 아주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위 소송에 그 어떤 그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그 채무자의 그 어떤 권리 행사를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은요,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권리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위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10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이제 A 마을이 있습니다. A 마을이 있는데 어떤 그 마을이 이제 같이 그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이 도로로 이제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어떤 이제 보상금이 이제 공탁이 됐어요. 법원에 이제 보상금이 이제 공탁이 됐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이렇게 A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A가 이제 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제 도로를 이제 만든 사업 시행자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A 마을에 있다라는 이제 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소송은 이제 각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 마을에 총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법인 이제 사단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 총회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어떤 그 사원 총회를 하지 않고 이제 요 마을이 소송을 해서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땅을 요 B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취득 시효가 이제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토지 수용이 되니까 이게 대상 청구권으로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B가 요 대상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요 A 마을의 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이제 다시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제기한 겁니다. B가 이제 요 도로공사를 상대로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미 A가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요 대위 소송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요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각각 판결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B의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대위 소송은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11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이제 어떤 매매를 이제 했고, B가 이제 C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이제 C를 상대로 이제 대위 소송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 대한 요 매매에 기한 이제 이전 등기 소송에서 이미 승소를 한 상태라면, 그 대위 소송에서 C가요, 요 피보존 채권이 부존재한다라는 주장은 거의 인정되기 어렵겠죠.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승소 판결이 있다면은 요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미 이게 있다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위 소송에서 C가 피보존 채권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가 않을 거다 이거야. 그런데 요 사례에서는요, 이게 요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B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A가 B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화해에 의해 가지고 A가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C가 요 피보존 채권이 부존재한다,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소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그런 이제 어떤 그 청구권이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항변을, 요 피보존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항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정 판결에 불구하고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화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무효를 제3채무자인 C는 여전히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게 상대적 효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요, 이게 취소 채권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 뭐 수익자든 정득자든 그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또 다른 채권자, 그러니까 407조에서 효력을 받는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 뭐 채무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제 그 부장 판사님이 강의를 이제 잘하고 꽤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민사법에 뭐 3대 난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취소에 있어서 이제
그 원상 회복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가 3대 난제다. 그러니까 채권자 치수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도 3대 난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뭐 굉장히 사실 난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최근에 민법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채권자 취소도 개정을 했는데 그 바뀐 이후에 이제 그 뭐 어떻게 이게 실무가 되는지는 제가 조금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요 채권자 취소에 의해서는 상대적 효력을 포기하고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워낙 기존 판례는 상대적 효력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법은 여전히 이제 상대적 효력,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여전히 상대적 효력을 이제 판결 그 판례로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그 논란이 있는 이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판례는 뭐냐면요. A가 이제 B에 대한 뭐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하고 한 요 법률 행위를 이제 취소하고 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 C에게로 돼 있다가 요 B에게로 이제 말소가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A하고 C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게 B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B에 대해서는 C 소유다 이거야. 근데 이게 말소된 걸 기하로 B가 이걸 D에게 처분해 버리잖아요.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처럼 돼가지고 이거는 원인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D가 E에게 또 처분했다? 이것도 원인무효다 이게. 다 이렇게 말소할 수 있다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이게 취소 말소됐다 하더라도 B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 B에게는 여전히 B하고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C가 소유자다 이거. B가 처분했다. 아무런 권리 없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해서 말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자,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요 C하고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A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취소하고 말소하라, 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제 말소 등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요, 나는 407조에 의해서 요 채권자 취소와 원상회복에 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그 판결에 기해 가지고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말소가 된 겁니다. B에게로 말소가 된 거다라는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D가 어떤 그 B의 권리를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 왜냐하면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전히 이거는 C 소유지, B가 C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B에 대한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그거를 대위 행사할 게 없어요. B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져야 D가 대위 행사하는 것인데, 그걸 B가 이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위 행사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야. 그러나 이렇게 일단 말소가 된 이상, B에게 말소가 된 이상, 그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잘못된 등기라고 해가지고 다시 C에게로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A가 말소를 할 수도 있고 D가 대위권이 아니라 그냥 407조에 의해가지고 말소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D가 407조에 의해서 내가 이 채권자 취소 판결 효력을 받는 사람이다. 말소해라. 이랬으면 될 건데 이거를 대위 행사한 게 잘못인 거예요.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게 없는데 대위 행사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게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말소가 됐다면 그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게 뭐 다시 C에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AD가 이제 청구해서 다시 말소가 되는 건 번거롭다 이거예요. 번거롭다. 어차피 B에게로 돌아올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A가 B에 대한 이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이제 요 D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자, 요 채권 양도가 이제 사회행위에 해당할 때요. A는 요 채권 양도 계약을 이제 취소하고 원상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누가 돼야 됩니까? 수익자인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D를 상대로 B, C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라. 그리고 원상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D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B에게 채권 양도 통지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채권 양도 통지하라. C에게 채권이 B에게 양도됐다는 통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상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양도가 됐던 것을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B에게요. 채권 양도 통지도 이제 C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요, 요 채권이 다시 이렇게 회복된 걸 전제로 해서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 뭐 압류, 전부명령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되겠냐 이게 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대위 소송을 할 수도 있겠는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B의 입장에서는 B가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위 행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A는 이거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류 추심명령, 압류 전부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너무 형식 논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돼서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변제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상대적 효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판례를 보면은요. 자,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게 1,000만 원의 이제 자동차 이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C에 대해서 이 자동차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요 저당권 이제 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매수인이니까 제3취득자 지위에서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서 이제 요 C가 공탁을 하고요. 공탁을 하고 A에게 말소 등기해라. 저당권 말소해라. 이렇게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A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요 법률행위, 요 자동차 매매 요 법률행위가 사회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A는 C에 대해서 반소로서 요 매매 계약의 취소 그 취소를 이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 앞으로 이제 등록된 거에 대한 이제 말소 이거를 이제 반소로서 이제 구한 사안입니다. 자, 만약에 요 소송에서 이게 이제 사회행위로 인정이 되면 요 반소는 당연히 이기겠죠. A가 취소하고 등록된 거 말소하라. 이거는 이길 텐데 말이죠. 그러면 본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본소. 요 C가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제3취득자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진 것인데 이게 반소에서 매매행위가 사행위로 취소가 된다면 비록 반소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되는 걸 전제로 C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 취소라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취소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민법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같이 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이 반소로서 A가 이제 사행위 취소를 구했는데 이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매매가 사행위다, 취소가 된다라는 전제로 요 본소에 대해서도요. 요 C가 이제 매수인 지위에서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도요. 매수인 지위가 없다. 매매가 이제 사행위로 취소되니까 매수인 지위가 없다. 저당권 소멸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